21대 총선에 처음 도입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. 핵심은 정당 득표율입니다.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을 정당이 확보한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수를 연계해 배분. 지역구 선거에서 미진한 성적을 거두더라도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일정 지분의 국회의석을 획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. 국회 진입에 틈새가 생긴 상황. 이렇다 보니 군소정당의 도전은 줄을 잇게 되고, 그런데 정말 군소정당에게 유리한 게 맞을까요? Nope. 일명 국회의 벽이라 불리는 3% 규칙 때문인데, 정당 득표에서 3% 이상을 얻어야만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 선거법은 개정됐지만 자격 조건은 달라지지 않은 것. 실제로 19, 20대 총선 당시 3%의 벽을 넘은 정당은 단 4곳에 불과합니다. 18대 총선에서는 민주노동당과 결별한 진보신당이 2.94%의 득표율로 비례대표 의석 확보에 실패했습니다. 게다가 지역구 선거에서 심상정, 노회찬 후보도 낙선해 원내 진입을 아예 하지 못했죠. 17대 총선에서도 자유민주연합이 비례대표 1번에 김종필 총재를 배치했지만 정당 득표 2.82%, 지역구 4석 확보로 비례대표 배분에 참여하지 못했고, 선거 결과는 김종필 총재의 정계 은퇴로 이어졌습니다. 이만큼 3%의 벽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. 하지만 3%의 벽을 위협하는 눈여겨볼 만한 군소정당은 존재합니다. 20대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안철수. 하지만 지금은 등 돌린 호남과 낮은 지지율로 상황이 다릅니다. 안철수 전 의원의 총선 불출마와 안철수 신당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도 큰 타격. 일각에서는 정당 득표율 3%가 힘들 수 있다는 전망도 흘러나오지만, 아직 안철수의 바람은 끝나지 않았다는 기대감도 존재하고 있으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상황. 17대부터 20대 총선까지 정당 투표에서 1% 이상 득표한 기독교 정당. 20대 총선에선 2.63%를 득표해 아쉽게 원내 진입에 실패했습니다. 현재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은 기독당과 기독자유당. 과연 이번 선거에서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? 2007년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섰던 허경영 씨가 만든 정당으로 이색 공약을 앞세워 가장 많은 예비 후보자를 내세우는 등 파격 행보로 국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. 후보자 수와 정당 득표율이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후보자가 많으면 인지도도 높아져 정당 득표율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? 코앞으로 다가온 총선. 군소정당의 원내 진입 가능성은 여전히 낮을 수 있지만 정치 선진화를 위한 노력과 실험은 계속돼야 합니다.